면역력을 높일 방법을 찾던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만의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전북 김제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폐 건강을 지킨 오늘의 주인공 57세 함지혜 씨.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하루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그녀. 오로지 직접 만든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골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건강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발효 음식이죠. 그래서 된장도 담고 된장을 하니까 간장도 하고 이게 5년 된 포도 식초에 직접 다 담그신 거예요? 당연히 직접 했죠.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천연 발효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라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즐겁게 합니다. 11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그녀.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던 일이 남대문, 동대문 의류 도매업을 했어요. 섬유일이니까 먼지를 많이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라 기침도 막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이 아파서 이제 목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이상 가니까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PETCT를 찍어보고 폐암이었죠.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은 함지혜 씨. 젊은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바쁜 생활 속에 정작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만 것인데 회한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그녀. 울기도 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땐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암투병이 끝나는가 했지만 2년 후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됐다는데. 제가 여름 수술했거든요. 여름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거 암보다 더 안 좋은 녀석이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섬유종, 폐섬유종이 왔었죠.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질환인 폐섬유증이 발견됐고 호흡곤란으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국 왼쪽 갈비뼈 하나를 12cm나 절개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다. 남은 건 아픈 몸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함지혜 씨.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 각종 농사로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그럴 때 생각했을 때 건강이 1번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자신감도 조금 더 생겨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녀의 일상 속에서 폐 건강을 회복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바쁜 시간 틈틈이 수건으로 눈에 띄는 동작을 한다? 지금 하시고 계신 운동이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한 동작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칭 되잖아요. 어깨 근육, 등 근육 풀어지고 기관지가 안 좋았을 때 이 등이 아팠었거든요. 목도 아팠고 이 운동법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직접 지은 농산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발효식품과 전통식품의 연구에 푹 빠졌다는 그녀는 각종 자격증까지 습득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죽순도 따서 먹고 고루고루 또 야채도 또 텃밭도 가꾸니까 가지든 고추든 그런 거 심어서 직접 먹고 그러죠.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도 좋아졌고요.
많은 노력 덕분에 6년 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기에 매 순간 정성을 다해 먹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녀. 그런데 식사 후 뭔가를 마시는 함지혜 씨.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수시로 마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녀만의 폐 건강을 지킨 방법일까? 이거 맹문동 차예요. 맹문동 차를 마신다? 기농하고 제가 이제 폐암 수술했다는 걸 알고서 지인분들이 맹문동 한번 먹어봐 좋대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목 넘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침도 안 나고 폐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차처럼 타서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맹문동이 진짜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폐를 비롯한 호흡기 건강 및 면역력을 지키는 맹문동은요, 진시황이 불사초로 칭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도 불사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인체의 진액이 부족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가 맹문동이고요, 동의보감에는 맹문동이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화되었을 때 체액을 중화시키고 폐의 진액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폐와 기관지에 특화된 약재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폐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맹문동. 8월이면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워내고 4월이면 뿌리가 단단하게 연그러 음식과 약재로 사용된다. 맹문동은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조선시대 무려 83세까지 건강한 생을 누린 영주의 장수 비결로도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기밀을 기록한 문서 승정원 일기에 무려 1370회나 언급되며 귀한 식재료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최장수왕 영조는요, 맹문동을 물처럼 수시로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의 일가와 건강상태, 식습관 등을 매일 기록한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요, 영조가 내가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맥산은 맹문동과 옴자, 인삼을 2대 1대 1로 해서 만드는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차로 영조는 맹문동이 주 원료로 함유된 차를 매일 물 대신 마실 정도로 즐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문동은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문동이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맹문동의 주된 영양성분이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은 사포닌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삼보다 134%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내산 맹문동 뿌리에만 있는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고분자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해 생긴 염증을 배출해서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 조절하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폐질환자에게 맹문동을 섭취하게 했을 때 모든 환자의 폐활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서는 맹문동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폐의 염증 물질이 7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맹문동 차를 즐겨 마시며 폐 건강을 관리한 함지혜 씨. 그런 그녀가 맹문동을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볶은 건데 볶은 맹문동 차 되게 구수하고 아주 제 입엔 너무 먹을만해요. 맹문동을 볶아서 섭취한다?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를 보면요, 맹문동을 초연, 즉 볶아서 가루 내어서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맹문동은 볶아서 섭취할 경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이렇게 다양한 성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맹문동을 볶아서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인삼의 사포닌 함량은 6.4%인데 반해 건조 맹문동의 사포닌 함량은 8.6%로
맹문동 속 사포닌은 사포닌의 대명사 인삼보다 134%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결론적으로 볶음 맹문동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된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포닌 성분은 많을수록 물에 타면 하얀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생맹문동과 볶음 맹문동 분말을 준비하고 같은 양의 물에 타서 같은 방법으로 흔들었다. 과연 그 결과는? 생맹문동에 비해 볶음 맹문동의 사포닌 거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볶음 맹문동 분말 속 사포닌 성분은 폐 진액을 늘려 폐를 촉촉하게 해서 폐가 더욱 건강하게 숨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생맹문동보다 볶음 맹문동 속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5%나 높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5종의 암세포에 맹문동을 투여한 결과 스피카토사이드 A의 강력한 암세포주 살해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볶음 맹문동 분말이 폐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체험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평소 숨쉬는 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는 두 체험자. 폐 건강이 걱정이라는 양윤우 씨.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안태정 씨.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잘 때 이렇게 쌕쌕거리고 굉장히 쌕쌕거려요.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편도가 항상 부어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공기가 거의 안 좋으니까 그 공기를 제가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폐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능 검사와 함께 신체 면역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NK세포 검사와 염증 수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양윤호 씨는 염증 수치가 높으며 NK세포 활성도와 폐기능 검사에서도 정상보다 낮게 나타났고, 안태정 씨 역시 염증 수치가 높고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폐기능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2주 동안 볶음 맹문동 분말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한 후 검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2주 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된다. 2주 뒤 폐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폐활량 수치가 증가해 폐활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흡기 질환 대다수는 염증으로 인해 발병되는데 두 분 모두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유지하시게 되면 기관지 면역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 건강이 걱정된다는 양윤우 씨의 경우 폐 기능이 좋아진 것은 물론 염증 수치가 정상 수준을 회복했고 NK세포 역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안태정 씨 역시 폐 기능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와 NK세포 활성도 또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볶음 맹문동 분말. 끊임없이 움직이며 건강을 돌보고 볶음 맹문동 분말로 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던 함지혜 씨. 몸이 건강해야 이제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하며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겁니다.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2-3g 내외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고, 또한 생맹문동보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한 국내산 볶음 맹문동 분말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 네, 담배 피십니까? 네. 자신 있는 대답.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제왕이 된 겁니까요? 네, 담배 제왕. 심각하십니다. 심각하군요. 네, 특별히 상상으로 모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화면 보이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독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절기 독감 방치하면 배렴된다.
폐렴균이 전신에 퍼지는 시간 단 10초. 독감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폐렴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0% 이상은 치사율 1위가 바로 폐렴이고요. 우리나라 정상들의 목숨을 앗아간 공포의 폐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폐렴의 습격. 오늘의 주제, 합병증부터 사망까지 폐렴을 막아라.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합병증과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폐렴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씨 오늘 모신 거예요. 기분은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면 일단 다른 질병에 의해서 모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폐렴 증세는 있으신지? 없어요. 평상시에는 네. 뭐 등산에도 지장 없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상관없고. 그래서 담배를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폐를. 근데 담배를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로 오해했다가 방치를 하면은 이게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폐렴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꼭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보통 기침이 나오면 네. 대부분 뭐 감기나 독감인 줄 알고 약국 가서 감기약 사다가 드시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견디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중 박사님, 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까? 네, 60% 이상에서는 치사율 1위가 바로 폐렴입니다. 1위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입원 원인 조사를 했더니 입원도 1위도 바로 폐렴이었습니다.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사망자 수를 보면요,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간질환, 교통사고보다도 사망률이 높았고요. 근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사망자 수 변화치를 보면은 사망 원인 증가 속도 1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폐렴은 급격한 증가 속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65세 이상 치사율 1위. 65세. 아니 우리가 살면서 암 걱정만 했지 네. 이렇게 폐렴이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암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입원 원인 1위가 폐렴. 자, 서정을 박사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나이가 드시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뭐 장내에도 좋은 균들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 하필 바이러스나 세균이 딱 침범했을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뭐 폐가 하는 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폐렴을 막는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어떤 그 사망에 이르는 어떤 그 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폐의 중요성을 오늘 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렬 씨도 사실 목이 좀 평소에 안 좋으신지 너무나 고운 스카프를 하고 오셨어요. 평소에 건가? 어디서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예, 목에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주름 커버용입니다. 주름 커버용으로? 예, 하루에 2갑 반에서 3갑 피는데 술 먹으면 3갑 피더라고요. 근데 술을 매일 먹기 때문에 3갑 핀다고 봅니다. 근데 폐 건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평상시에 뭐 지장이 없으므로 기침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평소에? 이상 증세는 못 느끼겠어요, 저 평상시에 생활에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끊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의사로부터. 예. 저 검진은 받아보셨어요? 과거에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번에 이제 음지의 대왕 제왕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검사 결과. 나중에 볼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았을 때는 뭐 문제가 없었나요? 폐 기종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던 거네요. 폐 기종이 있으면서 괜찮은 게 아닌데요? 아니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생활에. 알겠습니다. 다리 터는데도 지장이 없고. 승승장구도 잘 돼요. 마음이 굉장히 속 편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 예. 그래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서재걸 박사님, 이렇게 문제가 있게 나온 경우에 폐렴의 위험성도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은 이제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폐 질환을 앓고 계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폐렴의 고위험군. 그렇죠. 고위험군이고 그런 위험을 안고도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게 문제인데 되게 신기한 게
담배는 그렇게 열심히 태우시면서 또 목은 또 감싸면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훨씬 큰 거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소소한 거를 그래도 하고 계셔서 안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목을 보호한다는 게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도 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좀 잘 제대로 아시면 목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담배에 대해서도 좀 다시 오늘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경아 씨도 담배 태우세요? 저는 이제 확실히 끊었어요. 와. 네, 저는 예전에는 뭐 한 갑에서 두 갑 사이, 뭐 군대에서는 우리 군대 있을 때 왜 국방초라고 담배도 주고, 뭐 신임 때 담배 좀 피다가 첫째 아이 딱 가지면서 아예 딱 끊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폐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그 집 아이는 여러 가지로 효도를 참 많이 하네. 네네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신문 펼쳐놓고 그냥 담배 팍팍 피는데 우리는 애들은 옆에서 놀고 방 안에는 가득 차고 겨우 어머니가 이제 문 좀 열어라. 너무 꽉 찼다. 앞에 안 보인다. 이럴 정도였거든. 그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뭐 우리 형제들이나 또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일 아니에요. 몇 년 지났는데 그때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곳곳마다 다 담배를 폈고요. 사무실에서도 다 담배를 피셨고요. 심지어 비행기까지. 맞아. 기차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 뭐 폐렴 하면은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런 먼 얘기 그죠? 약간 먼 얘기처럼 약간 폐렴 하면은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거로만 약간 요즘 비춰주는데, 보면 광고 보면 그냥 맞아요. 태양 만기 하나 주세요. 그리고 담배 사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웃으면서 사고 또 다른 모습 막 벽을 치면서 안 돼 그러고 얼마 전에 제 후배 어머님 제가 그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공기 좋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신 어머님이신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담배 아예 안 태우시고 공기 좋은 밭에서 일만 하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혹시 담배를 피셨나요? 담배 안 피우시는데 너무너무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흔히 폐 건강하면 담배를 연상하시죠? 폐렴, 폐암이 꼭 담배만 원인은 아니에요. 네. 따라서 담배 안 피는 분들도 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현지엽 씨도 사실 담배를 한 번도 피신 적이 없고 또 운동선수고 하니까 폐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도 많이 했고 네.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폐 건강은 자신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좀 참다가 병원을 갔더니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폐렴이 굉장히 아프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위험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폐암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폐렴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거 현지엽 씨까지 폐렴에 걸린 적이 있다니 그거 좀 놀랍죠, 그죠? 그러게요. 폐렴은 정말 흡연 유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자, 사전에 엄지검증단 여러분의 폐 건강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빠르고 정확한 폐렴 진단과 치료, 숨막히는 고통, 폐렴 예방의 모든 것.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장한수 교수와 함께 폐렴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장한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한수 교수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예, 사실 그냥 뭐 감기랑 비슷한 증상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입원 환자들의 그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게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은 이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면은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데 폐렴이 생기면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전신에 여기 폐에 있는 염증이 전신에 퍼지는 폐혈증이 생길 수 있고 폐혈증으로 인해서 전신에 있는 장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폐렴의 합병증의 또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원준 박사님,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까? 폐렴으로 인해서. 폐가 문제 생기면 산소 공급에 문제 생기면요. 주위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장기가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저분한 피를 폐로 보내서 깨끗한 산소로 다시 재무장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폐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100%가 70% 떨어질 때 우리 심장은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심장 기능 저하, 즉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폐렴으로 사망한 유명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제가 참 좋아하던 탤런트 김무생 씨도 그렇고, 예, 그 뭐 백남봉 씨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네. 자전거 타다가 갈비뼈를 다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폐렴 증상까지 와서 사망이 이뤄졌는데 그거는 담배하고 좀 다르죠. 이제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예. 이미 이제 폐가 손상된 상태에서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약간 상처가 됐었는데 예. 거기 이제 조금 폐렴이 생겼겠죠. 염증이? 근데 이제 그 염증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약을 써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심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네. 자, 오늘 정말 노년 건강을 위해서 폐렴을 완전 정복해야겠습니다. 일단 폐렴이 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균이나 네.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이 염증이 이제 쌓여서 점점 더 커지면서 기침, 가래 증상이 나오게 되고 이제 더 진행하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코를 지나서 이게 들어오잖아요. 예. 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 사고 나가지고 그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는 이렇게 납작해졌고 하나는 동그랗거든요. 비음이 나세요. 네? 비음, 목소리에 비음이 있으시다. 아, 그 어릴 때부터 그랬었는데. 어쨌든 담배를 피면은 굴뚝에서 연기 나갈 때 뻘뻘뻘 한쪽은 뻘뻘뻘 나가고 한쪽은 시원하게 뿜어서 나가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예. 비공이 좀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이제 이 코에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먼저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걸러주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폐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집안에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필터 같은 걸로 나쁜 것들을 좀 걸러주고 만약에 제대로 청소 안 해주면 이런 막 먼지 같은 게 쌓여가지고 오히려 막 집안에 먼지를 더 일으키는. 예, 그렇죠. 이제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이런 이제 가스 교환이 첫째가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내부의 노폐물이 들어오면은 폐에 들어온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 말씀하신 그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이 숨을 쉬게 되면은 사람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성대를 지나서 기관, 기관지, 폐포까지 가게 되는데요.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후두, 기관을 지나서 허파과리에 가게 되는데 이 허파과리 옆에 이런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가게 되고 심장에서 각 기관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폐가 한 사람 주먹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숨을 쉴 때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옵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이 호흡을 분당 12 내지 20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2만 번 이상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양이 10,000리터 이상인데요. 10,000리터요? 예. 이제 1분으로 줄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생수병 4개 정도의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이 폐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1분에 저기 4개 정도? 예. 네. 근데 폐도 이식 수술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이식 시술을 해서 폐 기능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폐를 받아와서 이식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폐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이식보다 성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고령자 치사율이 무려 92%. 지금 같은 환절기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네. 뭐 지금 콜록콜록 혹시 기침하시거나 이게 감기인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이 방송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침하고 열 나면은 모두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그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폐렴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예,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고 열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의심하시나요? 감기죠. 일단 감기 왔다고 생각하겠죠. 예, 폐렴의 초기 증상이 바로 기침, 가래, 발열이 날 수 있거든요. 감기랑 똑같네요. 감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서 이제 해열제를 사 드시고 그러다가 병을 키우게 되면은 이제 아주 위험한데요. 특히 이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이런 경우는 이제 폐렴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해도 치료약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기를 그냥 냅두면 오래 두면 폐렴이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폐렴이 되진 않고요. 이제 독감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폐렴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보통 일주일 만에 낫는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생각들이었는데 감기로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낫고 있으니까 실제 그게 감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기가 진행해서 폐렴이 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그게 감기가 아닌 폐렴이 시작된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 가면 한 달 이상 보통 가면 우리가 혹시 결핵이 있는지 이런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자고 검사를 해보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낫지 않는 계속 그 만성적인 기침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들이 보인다면 그래도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나이가 드니까요. 감기도 아주 늙은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애지간하면은 나가지도 않고 보통 20일, 25일 있는 거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제 이 코맹맹이 소리도 작년 1월에 걸려서 아직 1년째 계속 이렇게 콧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그렇다고 맨날 병원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아프면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꼭 약국에서 그냥 종합감기약 그냥 간단하게 계속 그런 걸로만 계속 먹고 유지하게 되거든요. 야, 이거 참 애매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감기를 우리가 어디 아프면 막 쓰러진다든가 이러면 이거 폐렴이구나 확실하게 나타날 텐데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개 이제 독감과 감기의 구별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 대개 감기는 이제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침을 이제 4주, 8주 이상 하면은 만약에 천식이 있다거나 또는 코가 문제가 있다거나 위식도 역류증이 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핵 또 이제 담배 피신 분들은 폐암 이런 것을 이제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 저는 독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독감과 이제 감기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감기는 이제 그 라이노 바이러스나 뭐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한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감염 질환을 감기라고 하고 또 독감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거. 요즘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유행해서 사실은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2차적으로 폐렴에 걸린 분들이 지금 입원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감인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 질환을 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행히도 이렇게 예방 접종은 독감 같은 경우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꼭 챙겨서 맞는 게 그래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감기가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여 종에 이르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왜 감기 걸리냐 그런 사람 이렇게 많아요. 말씀하시는 저도 분이 많이 그랬어요. 저도. 계시는데 꼭 이제 그런 그 이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완전 다른 거군요. 난 분명히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감기가 와가지고 야 이거 정말
한 번 더 맞을 걸 그랬나? 네? 야, 감기가 아닌 독감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는 게 이게 중요하겠는데 네.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기는 이제 기침, 콧물, 인후통, 미열 증상을 이제 보이지만은 치료하지 않아도 대개 일주일 이내에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예. 독감인 경우는 약간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기침, 객담 그리고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대개 80% 이상에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고열이 있으면서 근육통, 관절통, 두통이 아주 심해서 사실은 병원에 젊은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심하게 근육통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화불량이나 이런 설사 증상 등을 동반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열이 나면서 오한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이 폐렴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좀 알겠네요. 그러니까 감기인 줄 알았던 독감이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그냥 멀쩡하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부고 연락을 받고 가보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전조 증상이 그렇게 뭐 기침하고 피가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별다른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듣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전조 증상도 없어요? 예, 이제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가래, 기침, 고열 이런 증상들이 이제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이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침, 가래도 별로 안 나오고 대개 증상들이 이제 식욕 감퇴 또는 무력감 자녀들이 봤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좀 이상해 보인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의식이 어떤 혼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폐렴이 생기지 않았나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증상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은 반드시 그런 그 폐렴을 의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타니까 감기 한번 알았을 때 네. 말씀하신 첫 번째 감기 증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밥맛은 괜찮아요. 그래 밥 먹고 술에다 또 고춧가루 콕 넣어갖고 달걀 하나 넣고 휘저어가지고 쫙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뭐 일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폐렴은 아니네요. 네? 폐렴은 아니죠. 네, 의식이 항상 너무 또렷하시기 때문에. 네. 의식이 또렷해. 나 거기까지는 왕영 원장님. 네. 살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폐렴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하던데 네. 혹시 그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목에 이물질이 걸리고 잘 삼켜도 삼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연화곤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화곤란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음식이나 침이 폐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사리가 잘 걸리시는 분들 중에서 식사를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특히 밥을 이제 물이나 국에 말아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사리에 잘 걸렸을 때 흡입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좀 고치셔야지 폐렴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볼 때 뭐냐면은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일 나쁜 거는 빨리 먹는데 거기서 이야기까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은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후두 덮개가 이제 이 그 식도하고 호흡기 쪽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식사를 하게 되면 딱 호흡을 하게 되면 딱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게 제때 못하게 되면은 기도로 그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너무 급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독감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독감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하고 이 바이러스가 다 있는데 왜 나만 걸렸냐의 문제겠죠. 네. 누가 제일 위험하냐? 영유아 아이들은 면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염도 오면서 폐렴도 같이 잘 와요. 자세히 보시면 장염도 있는데 폐렴도 왔다 이렇게 얘기되는 이유가
결국 면역성의 문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호흡기 쪽만 오는 게 아니라 장염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임산부거든요. 임산부들은 면역을 낮춰서 아이가 내 몸에서는 이물질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면역성이 강하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내 면역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상태거든요. 이때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한 3가지 말씀드리면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체온을 유지를 하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체온증이 되면은 사실 면역세포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온을 얼마나 잘 유지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36.5도에서 37도를 잘 유지하면 되는데 만약에 1도 정도 낮춰졌다. 네. 그럼 면역력은 한 37%. 근데 체내의 또 효소 기능은 5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한 26도에서 28도씩, 습도는 한 40에서 50%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중요합니다. 과식을 하면 그 과식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모될 때 생기는 활성산소들이 또 이 폐포나 이런 기관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적절한 식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잠 안 자면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상처 치유하고 염증 없애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 좀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면은 해로운 물질을 우리 몸에서 좀 제거도 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체온도 잘 조절하시고 적당한 식사를 하시고 잘 주무시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은 잘 안 걸릴 겁니다. 사실 호흡기 질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걸리신 분들이 진짜 괴로워하시잖아요. 이런 나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장 교수님? 네, 원인. 네, 폐 건강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흡연입니다. 이제 그렇죠. 폐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서 생기지만은 흡연이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이 흡연을 통해서 폐가 손상되면 허파과리, 폐포가 손상이 되고 그 부위에 이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쉽게 자리 잡고 자라게 돼서 훨씬 더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유럽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담배를 하루에 1갑 이상, 20년 이상 피웠을 때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한수 교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흡연자의 폐 사진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보면은 왼쪽에 폐가 건강한 폐고 오른쪽 폐가 이제 흡연자의 폐인데요. 그냥 봐도 건강한 폐는 굉장히 그 색깔이 윤기를 내면서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근데 반대편에 흡연자의 폐는 보시면은 시커먼 그런 그 물질들이 막 오염 물질들이 깨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먹물을 흩뿌려 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오염 물질이 잔뜩 끼어 있으면서 타르 성분 등이 포함돼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흡연자의 폐가 무슨 뭐 폐렴이나 그런 병이 있는 폐가 아니고 흡연하시는 분들의 평상 폐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그 담배 연기 안에 한 4,000종의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흡입하게 되면 폐 안에 이제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침착이 되는 거죠. 저거는 지금 흡연 몇 년 정도 된 폐인가요? 연수를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오래 핀 사람도 사실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피우더라도 짧게 또 많이 피우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부적인 오염물질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유전과 환경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김정렬 씨도 흡연을 하시니까 폐가 저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저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아마 저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담배를 직접 펴서 공기를 마시면 직접 흡연 또는 주위 분들이 필 때 담배를 명기를 마시면 간접 흡연 다 아시죠? 네. 3차 흡연 아십니까? 네. 미국
환경보건국에서는 3차 흡연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독성 물질 니코틴 아시죠? 니코틴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체가 3차 흡연의 위험성인데 뭐냐면 이 결합된 물질이 21일이 지나도 40%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바로 기존의 독성 물질 플러스 추후에 발생한 발암 물질까지 같이 후역되는 3차 위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독한 담배의 그림자, 지금 우리는 3차 흡연에 노출돼 있다. 담배 연기를 직접 맞지 않고도 옷과 머리카락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이 간접 흡연보다 발암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결국 폐를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폐를 지킬까? 일단 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야 할 것 같으네요, 교수님. 예. 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너무 달라 보여요.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왼쪽에 있는 폐는 이 담배나 오염물질에 의해서 폐가 손상된 폐고요. 반대편 폐는 이제 아주 건강한 폐의 모습입니다. 선홍색이네요. 예. 이 건강한 폐와 이런 폐 손상이 된 폐를 어떻게 이제 폐가 이 작동하는지를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부풀어 오릅니다. 부러지네. 공기를 지금 주입을 하는 거죠? 예. 이 공기를 주입하면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흡기와 호기 때 이 오른쪽 정상적인 폐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왼쪽 폐는 이제 폐가 손상돼서 움직이는 것 같던데. 폐의 활량이 적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 폐는 그 정상적으로 네. 수축과 팽창이 이제 자주 자연스럽게 되는 반면에 안 늘어나네요? 왼쪽 손상된 폐는 이제 늘어나지가 않죠. 흡기가 호기가 되지 않아서 폐 활량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도 움직이긴 하는데 이 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여기는 좀 윗부분만 살짝 부분적으로 움직이네요. 아니 이렇게 폐가 망가져도 사람이 숨을 쉴 수는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폐 기능이 이제 75% 떨어져도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 폐 기능이 50%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폐는 이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기, 독감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폐는 이제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는 이제 소리 없이 병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미 자각 증상이 생긴 뒤는 상당 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고 증상의 악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이렇게 됩니까? 양쪽 폐가 이제 그 담배를 흡입하면은 공기가 쑥 양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데 두 개 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데 50% 이상이 손상이 돼도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 폐,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 폐다. 그렇다고 이상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폐 건강이 나빠졌다는 전조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그 폐 건강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네. 평소에는 이제 계단을 오르실 때 별로 숨가쁘게 느끼지 않고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단을 몇 개 올렸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또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이 창백해지거나 또는 이제 숨 쉴 때 또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기침을 이제 4주, 8주 이상 오랫동안 하거나 또 식욕이 없거나 전신에 무력감이 있으면은 폐의 건강이 나빠졌음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폐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폐 건강을 과신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해서 검사를 통해서 네.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엄지 검증단이 사전에 직접 폐 검사를 했습니다. 네. 네. 당신의 폐는 안녕하십니까?
폐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엄지 가족들. 흉부 CT부터 폐기능 검사까지 구석구석 정밀하게 점검 실시. 엄지 가족들의 폐 건강 상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열 씨, 검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이제 겸손해지셨어요. 36년을 지금 피웠는데 이같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10년 동안 금연한 염경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저는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뭐 확실하게 금연을 했고 당당한데. 그리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도 하나 정도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도덕 이런 거. 다른 건 몰라도 폐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가 가장 건강한 사람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건강한 사람부터 발표를 할게요. 먼저 2위부터 갑니다. 2위는 누굴까요? 먼저 자. 2위. 조현기 씨. 저 1위 아니에요? 1위? 내가 1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시나? 2위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나이도 제일 젊고. 네, 담배도 안 피고 가스불이 또 뭐 이렇게 폐 안 좋다고 그래갖고 그 가스 안 나오는 인덕션 이런 거로 또 바꾸고 정말 저는 당연히 오영실 선배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1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현기 씨 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조현기 씨 CT를 보면은 폐의 일부가 이제 팽창해야 되는데 약간 쭈그러진 모습 이런 게 이제 무기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폐의 범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조현기 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기폐가 뭡니까? 무기폐는 쉽게 말씀드리면 폐 내에는 한 2억 개 정도의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선을 예쁘게 불면 풍선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무기폐가 바람이 빠진 거죠. 풍선이. 이런 걸 이제 무기폐라고 하고요. 이 바람이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예를 들면 조현기 씨 같은 경우는 무기폐의 범위가 아주 적어서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예. 무기폐에 대한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서정월 박사님? 네, 요즘 그냥 소품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는데요. 이번엔 뭡니까? 간단한 건데 우리 왜 그 천혜향이라고 있잖아요. 네, 맛있고 아주 달고 좋은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폐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아주 탄력도 있고 맛도 있고 이 속에 우리 딱 씹으면 탁 터트려지는 그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폐포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죽은 천혜향은 이제 이렇게 건조해지고 터질 폐포도 없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기가 들어갈 공간도 많이 줄고 나가는 힘도 부족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 가스 교환이 덜 이루어지니까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머무는 시간들이 그럼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산소가 상대적으로 세포에 공급이 안 돼서 세포의 수명과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당장에 우리 김정열 씨처럼 폐에만 문제가 없는 걸로 만족하실 게 아니라 다른 쪽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폐는 맛있는 천혜향과 같고 안 좋은 폐는 이렇게 건조하고 쭈그러뜨린 이제 짜부라든 이런 폐랑 이제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중 안에 3위 안에 들어야 오늘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긴장되시죠? 자, 3위 보죠. 오영실 씨입니다. 내가 1위일 줄 알았는데 이상해. 그래도 다행이네요. 나 진짜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오영실 씨의 폐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영실 씨의 CT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통한데요. 그 오른쪽 상엽에는 이 조현기 씨처럼 무기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위하고 아래에 그 음영 차이가 있잖아요. 좀 더 하얀 부분하고 시커먼 데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기도가 대기도와 소기도가 있는데 소기도 쪽에 어떤 그 폐쇄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흡기하고 호기, 들숨과 날숨에서 날숨 동안에 이 풍선이 팽창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 소기도 폐쇄가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알레르기 천식이 있거나 또는 간접흡연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습니다.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지금은 안 피세요? 안 피는데 모르죠. 제 앞에서는 안 피지만 연애할 때 같이 담배 피고 제 앞에서 이렇게 폈어요. 제 앞에서. 앞에서? 네, 제 앞에서. 막 이렇게 과자도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4위와 5위 그리고 1위만 남았습니다. 네. 하루 흡연량 2갑 반. 경력 36년에 빛나는 흡연 베테랑 김정열 씨. 엄지검증단 중 유일하게 폐렴 경력을 보유한 현주엽 씨. 또 68%가 중도 포기할 만큼 어렵다는 금연을 10년 전에 성공한 영경환 씨. 1등이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지. 김정열 씨가 1위 하면 정말 안전의 반전인데요. 이 방송은 나가면 안 돼요. 담배를 저렇게 피우시고도 1위를 한다면은 이거는 방송 하나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폐건강 1위와 꼴찌가 있습니다. 4위 공개합니다. 잠깐만, 재밌습니다. 잠깐만, 재밌습니다. 꼴찌가 아니네. 야, 꼴찌가 아니다. 아니, 당연히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꼴찌 되는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담배 안 피는 사람이거든. 숭구리 당당 숭당당 오랜만에 한번 말하자. 4위다. 자, 아우, 기쁘세요. 네. 예. 김정열 씨 현재 폐 건강은 어떻습니까? 보여주세요.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그림은 좋은데. 김정열 씨 사진을 보면 네. 이 빨갛게 칠해진 부위가 보이시죠? 네. 그 부위에 이제 폐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예. 네. 여러 부위에 이제 폐 기종이 폐 전체에 있게 보여서 이 폐 기종이 벌써 생겼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옛날에도 생겼다는데 낫지도 않고 계속 폐기종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폐 기종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다 범위가 넓어지고 폐 기종의 크기도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건 날 수 없는 건가요? 낫지는 않습니다. 이미 변형된 폐포는 그대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때보다 커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폐기종이 대체 뭔가요? 폐기종이 정확히? 뭐야, 진짜? 뭐예요? 이게 이제 왼쪽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폐 표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폐 기종이고 김정열 씨의 CT에서 보였던 폐 기종 이런 형태로 이제 그 CT에서는 보이는 거죠. 물집 잡힌 것처럼. 저기 예. 암으로도 가나요? 맞습니다. 어이, 참으로. 여보세요. 4위 가지고 숭구리 당당 추는 게 아니야. 예, 폐 기종은 이제 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에게서 많이 생기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폐 상엽에 주로 생기다가 전체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 폐 기종이 일단 생기면은 이 폐렴에 걸릴 확률도 더 많아지고 또 혹시 폐렴에 걸리더라도 이 폐렴이 잘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폐의 기능이 이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네. 그런 환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에 산소가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심장과 폐가 이제 같이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호흡 부전, 심장 부전 이런 병에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영경환 씨와 현주엽 씨. 네. 흡연이냐 병력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5위는 바로 누굽니까? 더죠. 영경환 씨. 담배도 끊었는데요, 10년이나? 10년 넘었다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1위가 현주엽 씨가 발표가 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정말로. 정말요? 예, 그 아이가 생기면서 정말 아예 옷 냄새고 뭐고 담배 피우는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 조심해야지. 근데 왜 제가 5위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염경환 씨는 5분의 검증단에서 유일하게 폐 질환이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머, 예, 현재? 그래서 현재 폐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빨갛게 동그라미 안에 아까 오영실 씨처럼 이렇게 우아래 위쪽하고 아래쪽에 색깔이 폐 달라요. 음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소기도가 폐쇄된 소기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네. 다음 사진 한 장 더 있죠.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 우측 상엽에 역시 마찬가지로 폐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절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염경환 씨는 이제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이 됐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뭡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기류 폐쇄를 보이는 질환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이제 기침, 가래가 생기고 심하면 이제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고 또 폐 기능도 이제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고요. 담배를 10년 이상 핀 경우에 이런 흡연자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치료해서 이제 어떤 그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호흡곤란이 있으면 기관지 확장제나 이런 약을 써서 그 당시에 이제 호흡곤란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또 오늘 말씀드린 폐렴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걸리더라도 이제 잘 치료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10년이나 끊었고 이쪽은 계속 30년째 줄담배를 피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저쪽이 더 나쁠 수 있죠? 원래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염경환 씨는 이제 담배 끊은 지 10년 이상 돼서 거의 호전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폐 기능이 고착된 상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원골로 봐서는 담배를 일찍 배우신 거죠. 어머나. 그 당시에 고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증상은 없었어요? 특별한 증상은 몰랐는데요. 아이 가지면서 이제 끊게 됐고 그 전에도 끊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자꾸 술자리에서 피게 되잖아요. 근데 더 빨리 취하는 거예요. 필름도 몇 번 끊어지고 술 마시다가 안 그랬었는데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끊었거든요. 네. 저는 증상이 있습니까? 머리가 깨질 때도 하고 두통이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두통은 왜 오냐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면 물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산소를 이제 계속 주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확장돼서 뇌를 눌러서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담배 끊고 나서는 그런 증상 없었습니까? 끊고 나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뭐 어디 계단을 오르다거나 뭐 등산을 할 때 힘든 적도 없었어요? 숨 차지도 않고? 예, 뭐 이렇게 숨 차고 그런 적도 없고 운동도 정상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염경환 씨가 급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웠다면은 이제 폐기종도 더 심해졌을 것이고 그 폐기종에서 다른 폐암이나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염경환 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찔하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아들이 생기면서 임신하면서 아예 딱 끊어버렸거든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때 딱 끊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면 흡연이 진짜 여기에서 뭐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 진짜 잘해야겠네요. 보였어요. 폐 건강 진단 결과 엄지 가족들 중 폐 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던 염경환. 하지만 폐렴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비책이 있다. 잠시 후 그 놀라운 비법이 공개됩니다. 근데 교수님 폐렴 경력이 있는 현지엽 씨는 1위를 했네요. 폐가 건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지엽 씨 CT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없네.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4분의 검증단의 CT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병변이 없는 깨끗한 CT 사진 소견을 보이고요. 또 폐기능 검사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분들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극히 정상인 저도 1위를 한번 하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폐렴을 알았더라도 현주엽 씨처럼 관리를 잘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주엽 씨가 관리를 잘 하셔서 네. 그런 최상의 폐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폐 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차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현주엽 씨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폐를 지킬 수 있는 디톡스 호흡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폐 디톡스 호흡법. 디톡스 호흡법. 영광의 얼굴 현주엽 씨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폐 디톡스 호흡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방법은 어렵지가 않는데요. 한 손은 이쪽 가슴 쪽에, 한쪽은 배 쪽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쉬게 되는데 숨을 쉬면서 숨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배가 불룩 나오죠? 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숨을 쉬는 거죠. 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불룩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슴을 움직이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주엽 씨 오른쪽 손은 가슴에 올려놓은 손은 움직이지 말고 왼쪽 지금 손에 배 쪽에 있는 이게 불룩 나온 거하고 내쉴 때는 쑥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느끼면서 하는 것이 이제 횡격막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하루에 얼만큼씩 해야 폐가 조금씩 좋아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뭐 시간을 안 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횡격막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는 또 다른 호흡법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이제 디톡스 호흡법을 말씀드리면은 양쪽 손을 펴시고요. 펴고 이제 아래쪽 늑골 부위에 늑골과 수평으로 이렇게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숨을 이제 쑥 한번 들이쉬세요. 내쉬고 또 숨을 쑥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면 이제 폐의 팽창을 이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아코디언을 켤 때 아코디언을 쭉 펴면 이제 늘어나고 좁을 때는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숨을 쑥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숨을 쑥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이쪽 늑간에 있는 근육을 좀 더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여기가 나오는 게 맞나요? 이렇게 숨 쉴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숨 쉴 때는 이 손이 이제 숨 쉴 때 약간 바깥쪽으로 숨 쉬보세요. 조금 나오죠. 그다음에 숨을 이제 내쉴 때는 좀 배꼽 쪽으로 이렇게 손 끝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어지러워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스카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스카프가 있는데 스카프를 흉부. 이렇게 꼬이게 해서요. 아까 그 손바닥 그 놓았던 그 갈비뼈 밑쪽 정도 해서 숨을 이제 한번 숨 크게 쉬보실래요? 들이쉴 때는 스카프가 이렇게 매듭이 끊어지면서 하고 내쉬세요. 내쉴 때는 스카프를 좀 당기면서 하면은 이런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워낙 폐활량이 좋으시니까 이게 확 보이네요. 눈에 띄게 보이죠? 눈에 띕니다. 근육이 좋으셔가지고. 첫 번째 호흡하고 두 번째 호흡을 보니까 제가 하는 이제 요가랑 필라테스의 호흡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복식 호흡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내장 안에 있는 나쁜 가스를 밖으로 내뱉는 그런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스가 많이 배출하고 몸속이 조금 깨끗해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필라테스의 흉곽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흉식 호흡이 아니라 흉곽을 늘리는 호흡인데 이 부분을 흉곽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속 근육이 단련이 되면서 흔히들 우리가 이 흉곽을 이렇게 늘리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셔도 그 근육이 움직이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스펀지 있잖아요. 물에 젖은 스펀지를 짤 때 어때? 이 네모난 거를 그냥 이렇게 짜는 느낌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몸이 약간 안쪽으로 꽉
독주하는 느낌처럼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동시에 같이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유방암을 겪었지만 NK세포 활성도가 최고치. 예, 체내 단백질 수치도 정상입니다. 과연 김이라 김희경 자매는 면역력을 저하는 단백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타임. 어머머, 저 뭐 무거운 거 뭘 들고 가세요? 오늘 네. 동생네서 김장하기로 해갖고 제가 알타리 20kg를 사들고 왔어요. 근데 20kg를 가뿐하게 들고 가시네요.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아마 체력도 좋아지고 또 이 체력이 좋아지니까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 텐데. 이경 언니야? 언니 왔어? 반가워. 세상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거 베트남 과자만 먼저 들고 가. 베트남 과자야? 야, 알타리 가져왔어, 알타리. 갖고 왔어? 야, 저거 사실 근데 10kg, 저 한 손 10kg 무거운데? 알타리랑 다 사왔어. 야, 아유, 이게 뭐 무겁다 그래. 언니. 진짜 힘세졌다 언니. 작년 이제 장사와요, 장사. 이거 베트남에서 사온 과자인데 좀 먹어봐. 맛있겠다. 제가 요새 베트남에서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네. 완치받고 쉬러 갔다가 가이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받고 네. 제가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겠다 싶어서 지금 가이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체력이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베트남을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그런 것도 쉽게 하고 거기서 가이드를 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여기 우리 편하게 여기 앉아서 하자. 그래, 앉아서 하자. 야, 김장은 뭐니 해도 맞아. 앉아서 해야 돼. 언니 내가 깜짝깜짝. 야, 들지 마. 언니가 들었어. 저게 무게가 한 25kg 될 텐데 저걸 뭘 쇠털처럼 저렇게 드시고. 언니는 정말 번쩍번쩍 잘 들더라고요. 아니, 암을 앓으셨다고 누가 믿겠어요? 네. 언니, 잘 할 줄 알아? 응? 언니. 야, 이거 어떻게 다듬어? 나는 이 물을 그러니까 여기만 자르고 위에만?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있지? 그래, 이것도 여기 지저분한 거. 언니가 예전에는 체질이 저질 체력이라 저런 알타리를 뭐 다듬고 김치를 하는 거는 꿈에도 못 꿨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잘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씻어야 되니까 언니가 이거 좀 들고 가. 그거? 가서 씻자. 힘 세다 그러니까는 얘가 야, 한 손으로 들어도 돼. 한 손으로. 안 되네? 한 손으로 들어도 돼. 와, 저거. 저것도 언니 다 들어가. 이거 한 손으로 그냥 번쩍 드시네요. 우와. 암을 앓는 5년 내내 정말 절실하게 건강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관리하면서 면역력 높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언니 이게 식초인데 여기에 김치할 때 식초를 한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의외로 이게 맛이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면역력에도 좋아. 그래? 이게 그래서 김치할 때 나는 이렇게 한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살짝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맛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 그래서 언니도 김치할 때 아니 식초 넣었는데 면역력이 살아나? 그래서 이건 또 꿀팁이야 언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맛볼게. 숙성이 되면서 이 신맛은 또 다 날라가. 오, 진짜 꿀팁이다. 야, 양념 맛있다 진짜. 맛있지? 체크.
식초에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의 흡수도가 늘어나서 체내의 면역세포의 수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를 섭취한 뒤에 면역세포의 수가 20%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넣어서 다 넣어? 언니가 묻혀봐봐. 그 정도 한번 먼저 해보자. 언니가 해주니까 진짜 편하다. 이제 언니가 이런 거 해주니까 편해. 30년 동안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그래, 많이 부려먹었지. 내가 이제 언니가 좀 나 같이 도와주니까 편하다. 색깔 진짜 이쁜데? 그치? 다 묻혀서 또 뭐 넣어? 조금 더 골고루 이렇게 묻혀. 여기 덜 묻었네. 근데 이제 김치를 무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무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양념 무치다 보면 팔이 아픈데 힘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언니가 살아오는 55년 동안 그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단백질 관리하고 면역력 높이라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잔소리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그 전에 언니 그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또 폐까지 아프고 폐렴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아파서 그때 막 선생님이 너하고 아니 엄마 면회 좀 하자고 이래갖고 엄마 왜 면회 오라고 왜 오시라고 그래나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랑 너랑 선생님 만나고 와갖고 별로 표정이 심각해. 그래서 엄마 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희라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해다 주고 잘 먹게 해서 빨리 기운 차리게 하래 이러면서 얘기해갖고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언니가 건강해지니까 그제서 말했잖아.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언니 그때 생각까지 매워? 매워? 가슴이 또 먹먹해. 왜? 의사 선생님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고 일종의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 건강해지는 거? 아니. 그럼. 어쩌면 언니를 보낼 수도 있겠다. 너 왜 울어?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아니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런 정도로 언니가 심각했던 거지. 전 그때 생각만 하면 저렇게 눈물이 나요. 그치. 하긴 근데 이렇게 언니랑 김장하고 힘이 이렇게 세지고 진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오히려 막 가서 말해주고 싶어. 선생님 단백질 관리 잘해가지고 우리 언니처럼 이렇게 건강해지세요. 그러고 싶어. 그래. 근데 그때 그 아팠을 때 그 다음부터 조금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또 암이 왔던 것 같아. 맞아. 이 면역력이 약하면은 또 병이 쉽게 들어오잖아. 그때도 언니가 내가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언니 단백질 관리 중요하다 맨날 말하는데 언니 촬영이다 뭐다 맨날 바쁘게 밤낮으로 다니면서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제 오히려 아프고 나서 더 건강해지고. 이걸로 이 밖으로 마지막 다 끌고 와. 언니 이렇게 버무려서 넣어줘. 나왔다. 엄마 오셨어. 아니 딸네 집에 오는데 그냥 오지 뭘 이렇게 들고 왔어. 엄마 밥 준비 다 됐어요. 오 맛있겠네.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 식사 아직 안 하셨지? 아유 그럼 이쪽에 앉으셔. 일부러 많이 엄마 앉으셔. 많이 먹으려고 안 먹고 왔지. 와 엄마 아주 때 맞춰서 잘 오셨네. 응? 엄마 많이 드세요. 언니도. 언니 이거 야 밥상이 내가 이거 다 말린 거거든.
그래. 나물은 이게 말리면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랑 이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물은 이렇게 말려서 먹는 게 더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좀 봐봐. 이게 그러니까 얘가 동물성 단백질. 이거 희경이가 말린 거 이런 거는 다 식물성 단백질. 알겠어. 많이 먹을게. 콩도 있으니까. 식물성 단백질. 엄마도 좀 연세 드실수록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기운도 없지? 어때? 아니, 잘 먹어야지. 이거 다 먹고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져서 다리 힘도 없고 맞아. 막 이러잖아. 이거 막 잘 챙겨 먹어 요새는. 엄마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단백질. 그거 잘 드시고 계셔? 열심히 드세요. 두분처럼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그리고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아미노산 9종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한 그런 분들이 면역력이 더 늘어나고 염증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뭘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저게 산양초유 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해서 면역력 올리려고 다 같이 잘 챙겨 있어요. 이제 하나 엄마 드려. 가자. 엄마 이거 드셔. 자, 이제 산양초유 단백질 먹자. 이거 먹고 면역력 챙기고 또 단백질 챙기고. 자, 건강 위하여, 단백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네, 산양 초유 단백질은요, 말 그대로 산양의 초유에서 나온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근데 산양은 보통 1년에 한 번만 출산한다고 합니다. 분만 직후 5일 동안만 얻을 수 있는 이 산양 초유는요, 농도가 굉장히 짙고 영양분이 풍부하거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산양 초유가 모유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 성분을 이루면서도 단백질의 함량은 높다는 건데요. 100g 기준으로 볼 때 이 산양 초유의 단백질이 27.26g입니다. 그뿐 아니고 산양 초유에는 면역 글로불린, 성장 인자, 항체, 그리고 면역에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면역 체계를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만 후에 5일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거면 야, 이게 진짜 귀한 우유네요. 네. 근데 또 두 분은 어떻게 산양 초유 단백질을 챙기게 되신 건가요? 동생이 산양초유 단백질을 챙겨주더라고요. 면역력 올리라면서. 그래서 제가 폐가 안 좋아서 감기 잘 걸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날씨가 뚝 떨어지고 추운데도 감기도 안 걸리고 체력도 전보다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늘 이제 관리하고 있던 산양초유 단백질을 언니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체력이 지금은 뭐 나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기운이 펄펄 넘치니까 또 소리 지르고. 그 소리 지르는 데 쓰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같이 잘 챙기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 다음 날인 건가요? 제가요 요즘 동생이랑 매일 아침에 면역 관리하느라고 좀 뛰어요. 우와,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5분도 못 뛰던 사람이 30분도 그냥 걷더라기 뛰고 단백질 관리하니까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네. 호수도 이쁘고 운동하기 진짜 좋다. 언니 힘 안 들어? 안 들지. 야, 근데 그만 가자.
상쾌해. 역시 운동하고 땀 흘리니까 몸이 아주 시원하다. 앉자. 언니 체력 진짜 좋아졌다. 언니 예전에 같이 쇼핑 가자 이러면서 쇼핑 가면 한 10분이나 다녔나? 야 집에 가자 그래서 와 진짜 언니 진짜 저지 체력이다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지금은 진짜 그때는 근데 언니가 운동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챙겨 먹는 것도 잘 안 했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하고 하니까. 또 활동도 하면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니까 면역력도 높아져서 언니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맞아. 그 운동도 같이 해야지. 언니 우리 말 나온 김에 운동하자. 내가 에어로빅 가르쳐줄게. 진짜? 작년에 또 에어로빅 했었는데 또 좀 좀 어설프지만 그 유명한 스포츠 센터 회원들만 가르치는 그 동작을 언니 가르쳐준다고? 줘! 인강사잖아. 그래 해보자. 어떤 동작 가르쳐주려고? 하나 둘 셋. 언니, 하나 둘 셋. 내가 할게. 한번 따라해봐. 그다음에 저 노른자 땅에서 5년 동안 에어로빅 강사를 했던 인재예요. 진짜? 저는 언니라서 뭐 특별. 자세가 나온다. 와 운동 신경이 엄청 좋으신데요? 네, 금방금방 잘 따라. 네. 아주 뭐 성큼성큼 잘 따라하네요. 잘하는데. 와. 아니 이게 단백질을 잘 챙기셔서 그런지 면역력도 면역력인데 근육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파워가 있어요. 호이, 한 번 더. 호이. 자, 옆으로. 힘내지. 그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운동은 코어 근육, 그러니까 이제 몸의 큰 근육을 단련을 시켜서 체내의 단백질 대사를 활성화시키고요.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NK 세포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너 힘들지? 야, 언니 원래 이 기초 체력이 있어. 언니는 이 벨리 댄스 10시간에 듣고 와. 알았어. 와, 대단하시다. 아이고. 안 지치더라고요. 일로 앉아. 고생했어. 상쾌하다. 야, 언니가 있잖아. 사냥초유 단백질 챙겨왔어. 챙겨왔어?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초유 단백질 하나씩 딱 먹고 먹어야지. 이 단백질 섭취해서 면역력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살자고. 그래 언니.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고 언니 지금처럼도 아프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건강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단백질. 그래, 앞으로 건강하자. 건강하자 언니. 단백질 잘 챙겨갖고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같이 저렇게 챙겨서 마셔요. 아니 이게 암을 앓으셨던 분이 맞는지 어쩜 저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가 넘치시는지 면역력이 좋은 게 막 화면으로도 느껴지고요. 이게 에어로빅이 생각보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서 그런지 근육도 뭐 아주 뭐 짱짱하신 것 같아요. 다 근육이에요. 저 근육 봐. 저 근육 봐. 근육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뭐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단백질로 관리를 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아주 이렇게 탄탄해져 갖고 지금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에어로빅 강사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9주간 단백질을 좀 적게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 반응에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김일아 씨는 건강한 40대보다도 체력과 면역력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냥 초유에는 면역 글로불린과 항체가 풍부하게 있어서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김일아 씨의 면역 글로불린 G1의 수치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면역 글로불린 G1의 정상 범위는 1.1에서 3.5g/dL 사이인데요. 2.5g/dL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면역력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네요. 야호 좋아. 사냥초유 단백질 챙기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수십 가지 질병에서 벗어나서 아주 건강해진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네요. 근데 미리미리 관리 잘하신 게 네. 이제 곧 면역력이 급감하는 노화의 3대 고비에서 두 번째 고비. 이제 그 60대 초반이 이제 곧 찾아오시니까 미리 이렇게 면역력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암 판정 후에 암 추적 검사 받는 날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저는 암 재발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저를 5년 동안 치료해 주신 주치 문병인 교수님입니다. 건강해졌다고 선생님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도 그래, 된다 그래서. 보면 되죠. 예. 제가 듣기로 베트남 가 있다며요? 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가이드 일도 하고요. 처음에 여행 갔다가 거기에 좀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석구석 알고 싶어서 시작한 게 지금은 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잘했어.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네, 그래야 맞아요. 이런저런 걱정도 좀 덜하고.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깔아지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한 거 내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 되게 좋네요. 정말요? 아, 다 선생님 덕입니다. 염증 수치를 보는 피검사 중에 그다음에 이게 ESR이라고 해서 염증 정도를 보는 검사는 이게 완전 정상. CRP도 완전 정상. 단백질도 빵빵해요 보니까. 알부민이 4.6 매우 정상이고 글로불린은 이게 이제 면역 항체에 관련된 면역 단백질이거든. 그것도 정상.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면역세포가 최고 좋아하는 게 단백질이야. NK 세포가요? NK 세포도 백혈구도. 물론 이제 포도당을 먹는 게 백혈구는 포도당만 먹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 근데 그런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잘 하려면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야 그 기능을 다 그거를 해가지고 쓸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몸도 면역 세포들이 기운이 없겠죠. 기운이 없죠. 하여튼 조심해서 가고 내가 저 높아지면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 잘하고 있어. 어쨌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1시간씩은 꼭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제발 안 되게. 그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네. 제자도 생각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잘 가요. 네. 눈물 나겠다 진짜. 세상에. 너무 좋아. 좋지 진짜. 언니가 항암 받고 쓰러져 있다가도 살겠다고 일어나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언니만큼 지독하게 면역력 관리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엄마! 왔어?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 엄마 얼마나 좋을까, 그치? 교수님 알잖아. 브라보, 브라보 이러고는 그건 잘했다고. 그래서 그 검사한 거 수치 다 나왔는데 NK세포가 그 암 지표 지수잖아. 암 그 지표 지수 NK세포도 높고 면역력도 높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 수치도 되게 높대. 그래갖고 앞으로 꼭 이렇게 건강 관리 잘하고 그래야 이 다음에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 엄마 병원에 신경 맨날야 많이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는데 너무 좋다. 우리 딸 이제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언니 우리 앞으로도 단백질 관리 잘해서 면역력을 더 높이 올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파이팅. 내가 가서 언니 우리 네, 어머니가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좋으니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제일 좋아하시죠, 뭐. 자, 단백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엄마랑 동생도 면역력 높이려면 단백질 관리가 중요하니까 사냥초유 단백질 챙겨드리고 있어요. 엄마, 사냥초유 단백질 잘 챙겨서 드시고 그럼 계셔? 맨날 잘 먹지. 그래, 맛있어서 잘 먹어. 단백질 챙겨가지고 면역력 올려갖고 알았어.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잘 알았어, 챙겨 드셔. 알았어. 건강한 게 최고야, 진짜. 어머니도 70대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잘 챙기시고 면역력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 노화가 오면서 관절염에 혈관 건강에 염증도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엄마도 몇 년 뒤면 3번째 가속 노화 나이가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냥초유 단백질 같이 챙기면서 면역력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김일아 씨 어머니도 70대시기 때문에 70대 후반에 오는 3번째 가속 노화가 찾아올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노화를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가속 노화를 늦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폴리아민의 일종인 스페르미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스페르미딘은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작용을 억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 연장뿐 아니라 암이나 심혈관계, 만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필수 노화 방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냥 초유에는 이 스페르미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페르미딘. 아니 그전에는 노화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얼굴에 주름 생기는 것만 신경 썼지 건강이 노화되면서 삶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 노화하지 않게 단백질로 면역 관리 잘해야 암 재발에서도 벗어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냥초유에 함유된 스페르미딘은요, 이 세포의 자가 포식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된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서 면역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활성산소에 노출된 DNA에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스페르미딘을 투여한 결과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김일아 선배님께서 젊게 사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네요. 단백질 챙기면서 면역 관리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 동안이 되더라니까요. 단백질 먹고. 몸의 염증 수치가 높으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가속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아 씨의 염증 수치를 알아봤는데요. 네. 김일아 씨가 예전에 정상보다 염증 수치가 무려 20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민감도가 높은 고밀도 염증 검사인 HSCRP라는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0.99mg/L 1 이하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면역 나이 역시 마이너스 2.1세로 더 어리게 나왔는데요. 나이는 들어가지만 건강은 더 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에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건강해져서 언니 데리고 너튜브를 하면 좀 인기 좀 끌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큰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네. 언니가 너무 건강하고 잘 극복해서 언니가 좀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서 사냥초유 단백질을 챙겼더니 검사가 저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닐까. 사냥초유 단백질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냥초유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하루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신장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